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탄탄대로 출범식을 맡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창당 1년도 되지 않은 핵심 공약을 실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아마 유례가 없는 성과입니다. 어지러운 정국이지만 이 작은 신만은 늘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조국 전 대표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를 공식화했습니다. 300일째 되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332일 되던 올해 1월 15일 마침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상태에서도 그는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선관위를 점검했다. 윤석열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을 2달째 불면과 불안의 날들을 보내게 해놓고는 뽀얀 얼굴로 나타나서 재판관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연출한 그는 외기스럽기까지 합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이 모방됩니다. 불과 6일 전 자필 입장문에서 쓴 말입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한 말이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이다. 대형문 범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5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신을 왕으로 내려보낸 것을 믿는 듯합니다. 과대 망상과 편집증이 있는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의 전형입니다. 그를 골방에 앉아 유튜버만 보는 술주정뱅이인 줄로 아셨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타인을 착취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괴물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괴물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과대망상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 조직이었다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정치 철학과 삶의 궤적에 대한 검증 없이 그 순간순간 필요한 자를 인형인 줄 알고 자신들의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런 그가 괴물로 바뀌며 국민의힘도 함께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근원입니다. 지지율이 오른데 고무되었는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를 대놓고 지원합니다. 극우 유튜버 전광훈 등 자칭 종교인과 추종자들은 법원 침탈 소요도 허슴지 않습니다. 진절이 나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선관위를 수사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국가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개혁을 선포할 것입니다. 국회는 문을 닫고 야당 정치인들은 벙커로 끌려갈 것입니다.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영구 집권 방법을 획책할 것입니다. 허설 같습니까? 지난 여름 비상계엄설이 나왔을 때 모두 소설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빨리 파면하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합니다. 그 잔당들도 남김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저들과 같은 내란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탄탄대로 위원회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몇 주 동안 전력을 다해서 탄핵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독일 나치 같은 내란 세력을 끝까지 밝히고 척결하겠습니다. 다시는 내란 세력에게 정권을 내어주지 않도록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회권 선진국을 건설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지킨 티세스단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선물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저는 우리 정치사가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파면으로 이끌었고 제7공화국으로 가는 주춧돌을 놓았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대표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인 윤석열 독재 주기 종식을 어떻게 실현할지 묻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윤석열 탄핵은 과정이다고 대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축적이 되고 탄핵 여론이 거세지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200명이 넘는 것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압제자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는 국민적 열망과 이를 회피하고 탄압하려는 윤 정권의 폭정이 힘을 겨루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미친 사일 줄 몰랐다. 계엄령 후보와 군대의 국회 침탈을 보며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헌법무시는 계엄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김건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거부하고 역대 대통령 중 국회 통과법안에 대한 최다의 거부권을 받아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시행령 통치, 감사원 등 헌법기관, 또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방통위와 같은 독립기구의 완전 장악 기도에서 계속 저질러 왔던 일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미친 자라는 것을 계속 들키고 있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는 윤석열의 이러한 폭정이 이어지던 작년 7월 말에 발족했습니다. 탄취 출범 한 달 전에는 윤석열 탄핵 소추 발의를 위한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원내정당 최초로 윤석열 탄핵을 공식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자 개헌, 탄핵 등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났고 의원 연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9월에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져 나왔고 11월에는 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발족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의한 계엄 선포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계속되는 탄핵 집회, 국회의 계속되는 윤씨 부부에 대한 특검 제출, 연대한 야당들의 탄핵과 하야 요구로 인해서 이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파괴적인 형태로 분수령 맞은 것은 순전히 윤씨가 제정신이 아닌 탓입니다. 탄취위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보다는 더 크게 중추적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안도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헌신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온 탄취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내란은 현재도 지속 중입니다. 윤석열 일당과 내란 선동 집단이 단죄될 때까지 내란은 아마도 불안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부지법 소요 사태로 저들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내란을 기필코 내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국면에서는 잠시 패배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킨 힘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내란이 종식돼도 극우 선동가들이 남겨놓은 상처는 계속될 겁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극우 선동에 현혹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할 것입니다. 극우 선동은 혐오와
배제에서 시작됩니다. 혐오와 배제는 불평등과 소외에서 시작합니다. 불평등과 소외를 줄이는 사회, 그것만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란 세력 척결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이중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탄취를 해체하고 탄탄대로 위원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 당 탄취가 윤석열 탄핵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처럼 새로 꾸리는 탄탄대로 위원회는 불평등과 소외를 줄이는 비전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은 또 한 번 선도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에 핵심 역할을 할 기구를 만듭니다. 당력을 총동원하는 기구를 국민 앞에 선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다시 만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위원회, 일명 기혁위원회 위원장 승강식입니다. 탄핵을 넘어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되고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 중에 저는 권력기관 개혁을 맡게 됐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왜 우리를 일명 기혁위원회라고 불렀느냐. 권력기관 개혁 대상 기관이 검찰, 경찰, 감사원, 공수처, 기재부, 국세청, 국정원, 군 정보기관 개혁 대상 전부 다 기업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명 기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지금은 탄핵 국면이라서 검찰 개혁이 조금 뒤로 밀려있는 듯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이 내란죄 수사의 기소를,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기소를 감당하게 되면서 다시 검찰에게 권력이 다시 축이 넘어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이 정권은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군을 이용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것이고, 검찰 독재 정권이 이 권력의 윤석열의 기반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요. 세 차례 연속 토론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탄핵을 넘어 다시 검찰 개혁이 시간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검찰 독재의 속살, 그리고 내란죄,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법치를 유린했나, 그리고 검찰 개혁,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완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당 내외의 인사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건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각종 유튜브 채널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이번에는 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거고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의 한 축이라면, 한 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각 기업자 기관들의 개혁 방안을 정리해서 곧 4월달, 5월달에 다가올 소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 당은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첨예사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보고하는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위원회 정춘생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제2위원회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춘생입니다. 저와 함께 배수진 변호사가 부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란 수의 윤석열은 위헌 위법적인 쿠데타를 일으켰고,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법원 승격 소요 사태까지 선동했습니다. 윤석열은 결국 파면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윤석열의 쿠데타로 인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곧 대선이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정치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여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극단적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억제하고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정치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겠습니다. 교섭단체가 아니면 국회의사 일정, 정책 논의 등에서 완전 배제되는 불공정을 개혁해야 합니다. 소수 정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것이 입법 정의입니다. 국회는 즉시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2.3 개헌 이후 우리 국민은 응원봉을 들고 추운 거리로 나와 국회의 대형 해제를 이끌어내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남태령 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마음을 지새우며 끝내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정치개혁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대한민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사회권 선진국위원회 송학진 위원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권선진국위원회 위원장 서광진입니다. 유대영, 박병원 부위원장님이 함께하십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과 함께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고, 두 번째 목표가 바로 거기분 민주주의와 사회권 선진국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의 건설이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제7공화국의 핵심 비전이자 방향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권리를 보장하여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실질적 주도권과 선택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사회권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나 재정의 적정 배분 판단에 의존하는 수동적 수혜자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서 국가에 대하여 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는 성공했으나 국민은 각자 도생하는 사회권의 불모지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긴 노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필수적 서비스인 돌봄은 개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고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한 현실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자살률은 이 모든 문제의 총체적 결과물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건강, 환경, 디지털, 문화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실현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판단합니다. 사회권 선진국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과 핵심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8개 분야 사회권 정책을 준비해온 성과를 정리하여 2월부터 핵심 정책 수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거, 건강, 노동 등 사회권 각 분야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체성과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아울러 2월 27일에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대회를 통해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종합 구상을 당원과 국민들께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정책단, 헌법검토단, 그리고 탄핵점검단 단장님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차규근 정책단 단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탄탄대로위원회 정책단 단장 차규근입니다.
윤재관 부원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책단은 탄탄대로위원회 산하 세계위원회의 정책을 조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정책을 검토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탓에 국회 역시 정책의 실종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내란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태리와 한남동 그리고 국회 앞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은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저 윤석열만 없는 탄핵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 더 새로운 세상을 영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정책단이 책임지겠습니다. 정책단은 탄탄대로위원회 산하 3개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을 조정 보강하고 이들 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고 도출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편성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 현안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쇄신선이 윤석열 정권을 꿰뚫었던 것처럼 정책단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더 탄탄한 대한민국을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탄대로 출범시키려면 위대한 국민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수차례 심판했습니다. 22대 총선 침패로 지지율 폭락으로 탄핵 수추한 가결로 국민은 윤석열을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눈앞에 둔 지금 이제 위대한 국민의 열망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대한민국, 이전보다 더 탄탄한 대한민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신장측은 탄탄대로위원회 산하 권력기관개혁위원회 일명 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제를 이슈화하며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권 선진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기관이 위대한 국민의 통제하에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정춘생은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우리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며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양당제 극복과 사회적 약자의 가장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는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 서왕진은 사회권 선진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거, 교육, 돌봄, 노동, 건강, 환경, 디지털, 문화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기후위기 등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조국혁신당의 핵심 과제이며 진정한 시대정신입니다.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며 민생과 복지가 튼튼한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다시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저 차기군은 탄탄대로 산하 정책단의 단장을 맡습니다. 정책단은 탄핵 이후의 탄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핵심 정책 비전들을 제시하고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탄탄대로 산하 권력기관개혁위원회, 정치개혁위원회, 사회권 선진국위원회가 생산하는 주요 의제들이 조국혁신당의 정책으로서 추진되고 조국혁신당의 당론 법안으로서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탄탄대로는 제7공학을 위한 개혁 역시 준비하겠습니다. 탄탄대로 산하의 저 김영현을 간장으로 하는 헌법검토단은 탄탄대로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제 중 헌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시대 정신을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탄핵을 추진했던 조국혁신당의 탄주의 활동을 이어가다 탄핵 정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 논리를 탄탄히 다지고 탄핵 심판 절차 전반을 당원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파면의 필요성,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탄탄대로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과 낡아버린 정치 시스템의 대적인 혁신, 사회권이 자리잡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네.